매일 저녁 3, 4시간을 책임지던 예능이 내년 3월까지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고 늘 그렇듯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돌아올 테지만 특히 저 같은 I형 인간들에게 야구가 채워주던 그 당연한 시간은 생각보다 공백이 크게 느껴지곤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오프시즌 야구 팬들을 위한 야구 콘텐츠를 몇 가지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 한 분이라도 이 영상으로 인생작을 건지시길 바라면서 중간에 출판사 황금가지와 함께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20연승을 거둔 한 팀이 있습니다. This is the longest win streak in baseball, folks, in 25 years.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서 선수들도 음료를 돈 주고 사 먹어야 할 지경인 팀도 있죠. That's $1, man. What? Welcome to Oakland. 놀랍게도 이 두 팀은 같은 해에 같은 팀입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머니볼은 메이저리그의 페이롤 최하위권 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과 빌리빈 단장이 아무도 떠올리지 못했던 전략, 일명 머니볼 이론으로 야구의 판을 뒤집는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구는 결국 점수를 내는 경기고 그러려면 출루가 중요하다는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2000년대 초반으로서는 선구자적이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남들이 탐내지 않은 선수를 싸게 데려오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죠. John B's on base percentage was .477. Damon's on base, .324. And Almeida's was .291. Three ball players whose average OBP is .364. 빌리빈 역을 맡은 브래드 피트가 심지어 본인 팀의 스카우트들과 팽팽하게 대립하거나 긴박하게 트레이드를 시도하는 장면 등은 야구팬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 이름이 100% 실화 기반이기 때문에 아는 선수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콧 해티버그 역의 배우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크리스 프렛인 점도 소소한 재미거리입니다. 여기 자신의 감각만을 믿는 올드스쿨 스카우터가 있습니다. 애틀란타 소속으로 톰 글래빈, 치퍼 존스, 더스티 베이커 등 엄청난 선수들을 영입한 레전드 스카우터 거스 로벨. 그러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세월의 무게에 그가 자신하던 눈도 흐릿해져 가고 마치 머니볼처럼 감각이 아니라 숫자를 믿는 새로운 프론트는 거스의 경력을 무시합니다. 이에 거스는 사이가 요원해진 변호사 딸을 데리고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장거리 스카우팅, 보스턴과 애틀란타가 동시에 노리는 거포 유망주 보 젠트리를 확인하러 떠납니다. 거스는 그 특출난 감각으로 보 젠트리의 약점을 알아내며 그를 뽑아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단 내의 젊은 스카우트는 스탯이 모든 걸 말해준다며 젠트리가 제2의 푸올스가 될 거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요. 과연 애틀란타는 젠트리를 지명했을까요? 머니볼의 1년 뒤인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머니볼이 숫자와 감각 중 전자의 승리를 이야기했다면 이 영화는 정확히 정반대로 감각의 승리를 말합니다. 미국은 가족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머니볼에서도 딸과의 사연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이 영화는 딸과의 관계 회복이 메인 소재일 정도로 그 역할이 큽니다. 뻔하지만 여운이 있는 야구가 함께하는 힐링물이 필요하시다면 이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에서 오프시즌의 주인공은 선수가 아닌 프론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작품 역시 프론트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스토브 리그입니다. 사실 너무 유명하고 웬만한 야구 팬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추천 안 하기엔 이 작품이 가진 의미가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드라마가 성공한 사례는 정말 찾기 힘든데 선수가 아닌 프론트를 주제로 삼으면서 단점을 극복했어요. 가상의 도시인 동진시 연고 야구단 재송 드림즈의 새 단장이 된 백승수. 씨름단, 하키, 핸드볼팀의 단장으로서 모두 우승을 이끌었지만 그가 맡은 팀은 우승 직후에 해체를 당한다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력이 드림즈 프런트의 눈에 띄었고 경력이 일천한 야구계에 발을 딛게 된 거죠. 그래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년 꼴찌 이미지가 박혀버린 드림즈에는 패배의식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구단 직원들에게도 패배가 익숙해지면서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자리를 연명해가고 있습니다. 이 꺾일 대로 꺾여버린 집단에 뛰어든 백승수는 끝까지 불꽃을 잃지 않은 드림즈의 운영팀장 이세영과 함께 흐릿해져버린 그들의 목표, 꿈을 선명하게 닦아나갑니다. 그 팀이 진정한 드림즈가 될 수 있게 말이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상식적인 말보다는 힘에 의한 굴복에 반응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브리그는 여러모로 머니볼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전력이 약한 팀에 새로운 지론을 가진 단장이 등장해 팀을 바꾸는 이야기. 홈 유니폼 색 조합이 초록 노랑인 것만 봐도 오클랜드를 어느 정도 참고한 것 같아요. 그 외의 요소들은 최대한 연상되는 팀이 없게 구성했다고 해요. 그 때문인지 오히려 모든 팀 팬들이 드림즈를 자기 응원팀에 대입해서 몰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현실 프로야구 프런트 직원들까지도 놀랐을 정도로 현실 고증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네요. 지상파에서 방영한 드라마인 만큼 너무 야구에만 치중하면 메인 시청자층을 놓칠 우려가 있었는데 일반인이 공감하기 어려운 야구 선수들이 아니라 결국 직장인으로 볼 수 있는 프론트 직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사이다 요소들을 군데군데 적절히 배치하면서 야구 드라마가 아니라 직장인 드라마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에 성공했어요. 1화 당시 3.3%로 출발한 전국 시청률은 종영회에서 19%를 넘겼으니까 야구 팬뿐 아니라 일반 드라마 팬들까지도 매료시킨 작품입니다. 저도 이 작품이 인생 드라마라고 말하고 다녀요. 이 작품의 거의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스토브리그 속의 사건이 정말 1년 안에 현실에서 발생하면 그 팀은 일찌감치 해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설책 중에도 스토브리그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야구와 소설, 연결짓기 쉽지만은 않은 두 단어죠. 그런데 심지어 야구와 추리소설이라면 어떨까요? 한국 추리문학상 대상 수상자 최혁곤 작가와 야구 팬분들이라면 얼굴을 한 번쯤 보셨을 이용균 기자가 합작해 쓴 소설 몽키스 구단 미해결 사건집은 그 부조화에 도전했습니다. 2017년작 수상한 에이스에게는 유니폼이 없다의 후속작으로 이번 달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운이 좋게도 출판사 황금가지에서 도서를 제공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가상의 제19단인 조미 몽키스의 프론트에는 단장 직속 부서 에이스팀이 있습니다. 이 에이스팀은 몽키스 구단 내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이전에 해결하러 동분서주하는 이른바 고충 처리반이에요. 기자 출신이면서 단장 낙하산 인맥으로 이 에이스팀 팀장이 된 주인공 신별이 에이스팀 소속으로 겪은 5가지 사건들을 자서전 형태로 풀어낸 책입니다. 사인 훔치기 스캔들, 약물 복용 등 야구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부터 혹시나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수 있는 선수를 조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야구 이야기에 한창 빠져들어 있다가도 아 이거 추리소설이었지 하는 사실이 환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주제로 삼는 비실화 기반 작품들의 관건은 가상의 그 세계를 얼마나 잘 설득해내느냐에 있죠. 스토브리그는 그 점에서 엄청나게 성공해서 유니폼, 굿즈까지도 큰 인기를 얻었으니까요. 또 이미 야구 팬들의 야구 관련 지식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현실 고증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면 작품 전체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전문 소설가와 야구 전문 기자가 함께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개연성에도 야구계 고증에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혁곤 작가는 현재 경향신문 스포츠 온라인 편집부 부장으로 계시다고 하니까 책 전체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썼구나 하는 느낌이 뚝뚝 묻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작으로 출시된 소설이라 1권을 먼저 읽고 나면 보이는 재밌는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이 책만 읽더라도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듣고 흥미가 생긴 분들께 좋은 소식, 추리소설 팬들에게는 유명한 출판사 황금가지에서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에 기재된 구글 폼 링크를 타고 가셔서 간단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해당 도서를 보내드린다고 해요. 요즘 책값 많이 비싼데 공짜로 한 권 받아가면 좋겠다 그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 어린 시절 학원을 후다닥 다녀온 뒤부터 꿈빛 파티시엘이 시작해서 누나한테 TV를 뺏기기 전까지 그 긴박한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주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였습니다. TV VOD에 무료로 풀려 있었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거 보러 급하게 집에 왔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주인공 혼다 고로의 아버지는 아내를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프로야구 투수입니다. 덕분에 고로도 야구를 좋아하며 자랐으나 아버지는 투수로서의 기량이 대단하지 않았고 반복된 부상에 절망하면서 30의 나이에 은퇴를 입에 올리죠. 그러나 5살 고로가 구단 사무실까지 찾아가 울며불며 아빠를 자르지 말아주세요 라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선 타자로 전향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재능은 투수보다는 타자 쪽에 있었습니다. 타자로서의 입단 테스트에서 팀 에이스이자 절친인 시게노를 상대로 홈런을 쳐낸 혼다는 순식간에 타격 유망주로 발돋움했고 차기 시즌 개막전에는 메이저리그 출신 100마일 투수 조 깁슨의 페스트볼을 받아쳐 홈런을 만들기까지 하죠. 그러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공이 맞아 나갔다는 충격, 한 점 차에도 번트를 아끼지 않는 야구 스타일 등으로 혼란이 온 깁슨은 다음 타석에서 만난 혼다의 머리에 158kg짜리 사구를 던지고 맙니다. 당시만 해도 멀쩡하게 일어나는 것만 같았던 혼다는 넘어지는 와중 배트에 맞은 충격이 원인이 되며 다음날 새벽 집에서 쓰러지고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역경을 다 지고 태어났지만 재능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내는 주인공. 1994년 연재가 시작된 동명의 만화를 바탕으로 2004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메이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메이저리그를 목표로 나아가는 고로의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왕도 스포츠물로 지금 보면 개연성은 개나 준 작품이긴 하지만 낭만 하나로 쭉 밀어붙입니다. 현실적인 야구 이야기가 목표라기보다는 주인공 고로의 성장기가 메인이라서 2007년 작품인 크게 휘두르며 2013년 작품인 다이아몬드 에이스 등에 비하면 설정이 과하거나 전개가 억지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낭만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해내죠. 그러나 이 작품에는 좀 커다란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메이저 애니메이션은 총 6기로 마무리됐고 5기에서는 현실의 WBC와 비슷한 야구 월드컵이 열려요. 당연히 한국 대표팀도 등장하고 충분히 실제 선수와도 연상이 가능한데 한국 선수들은 실력이 모자르고 비열하기까지 하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이 부분에서 정 떨어져서 관둔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작 만화 연재 당시가 1990년대였으니까 실력 면에서는 우리가 크게 밀리던 때라곤 해도 작가 개인의 한국 불호가 반영된 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를 보신다면 가장 재밌다고 평가받는 1, 2기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외에도 야구 만화계의 클래식 다이아몬드 에이스, H2나 영어로는 42, 꿈의 구장, 퍼펙트 게임, 드라마로는 일본 작품인 루즈벨트 게임도 야구를 다룬 재밌는 작품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컨텐츠 중에 여러분들의 구미를 당긴 게 하나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금방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야구 인생작도 하나씩 소개해주시고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